검찰 특활비 배정도 총장 배제,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일선 대검과 검찰청에 배정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인사권과 수사권에 이어서 특활비 예산, 돈 배정 권한까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권한을 이른바 박탈, 소위 하게 됐다는 분석인데요. 저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추미애, 윤석열 저 두 사람이 천년만년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대검에다가 배정을 하면 대검이 알아서 이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 예산하고 달라가지고 김광단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특활비는 말하자면 수사 보조 비용의 성격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많이 필요하다. 그럼 뭐 대전지검에서는 이러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달에는 좀 더 필요하다라는 식 수사 상황을 보고서 대검이 배정을 하는 건데 법무부는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총괄을 하는 것이고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 지휘를 하는 것이고 전체 이 검찰청에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거든요. 근데 특활비 배정을 법무부가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라는 게 각 지방 검찰청과 일선의 수사 상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을 거다. 추 장관 말처럼 되겠냐. 그럼 아예 제대로 바꿔가지고 그럼 대검은 뭐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고검으로 이렇게 그 법무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거 고검장들이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식으로 만약에 제도가 바뀐다면 추 장관의 저런 말씀도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식의 형식에서는 저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좀 큰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흐름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이제 두 분이 감정 대입을 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 같으니까 본질은 어디 가고 두 분이 감정만 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뭐 법무부가 예를 들어서 특활비 어떤 그 지급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뭐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추미애 장관께서도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자라고 하는 큰 흐름과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를 말씀하셔야지 저렇게 되면 그 본질은 어디 가고 자꾸 그것만 남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아까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백혜련 의원의 말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특활비가 주는 추세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울중앙지검도 특활비가 좀 줄은 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추미애 장관은 어서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는데 자기 본인은 전혀 한 푼도 안 쓸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했는데 왜 이래? 라고 하는 뭐 이런 말씀도 또 담겨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김광산 변호사님, 뭐 이제 특활비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주셨으니까 그럼 추 장관의 의도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검찰 출신이시니까 만약에 이런 지시가 가려면 총장이 특활비와 관련돼서 배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추 장관이 제기했던 의혹 여러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최소한 여야 의원들의 검증에 의해서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검찰총장이 특활비 배분하지 마 이런 조치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추 장관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지시를 한 걸까요?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면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예산은 법무부에서 예산을 따오잖아요. 그럼 그걸 대검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대검에 왜 내려보내겠어요? 원래부터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아예 배분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법무부는 주로 검찰에 관한 행정사무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 그런데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권이 있어요. 인사권. 그리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 두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의 이게 배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법무부로 예산을 따오지만 사실 대검에서 배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수활동비, 특활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대검에서 사건에 따라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중앙지검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다 다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권을 대검에다 준 이유도 우리가 본질적인 걸 생각해보는 것이 그게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에요. 자, 법무부에서 예산을 배분을 해봐요. 자, 울산 검찰청에서 뭐 지난번 같이 뭐 울산시장 선거 수사를 해요. 배분을 안 해줘요. 활동비를. 이건 엄청난 수사거든요.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갖고 수사의 어떤 범위랄지
시간이 또 엄청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법무부에서 특활비 배분에 대해서 쥐락펴락을 하게 되면 검찰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은 정책 중립성을 본질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배분을 하는 것은. 아, 그렇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법무부에서 따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인사권, 수사지휘권, 거기다 예산권을 갖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법무부에 완전히 종속된 하부 기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총장 임기 이런 거 싹 필요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다 수사지휘고 예산부 배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이러한 제도에 있어서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를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걸 그냥 이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와 이것이 여파. 정권을 물론 앞으로 20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다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또 이대로 해서 야당을 또 압박할 때일지 검찰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만 감정만 생각할 게 아니고 100년 되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만드는 거에 많은 고민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건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일선 청에 특활비를 배분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